자, 오늘 이제 11월 17일입니다. 저희가 오늘은 토론토 얘기 오랜만에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확실히 토론토 블루제이스가 이 류현진 선수 부상 이후로 많은 분들의 이 관심사에서 멀어진 팀인 건 맞지만 그치. 그래도 정이 가는 팀인 거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요. 저만 하더라도 올해도 토론토 중계도 많이 하다 보니까 네. 항상 이제 상황에 대해서 촉각을 곤두섰는데 사실 포스트 시즌 진출해서도 아쉬운 점이 많았습니다. 진짜 아픈 손가락이다, 아픈 손가락. 그래요. 그런데 토론토가 이제 오늘 새벽이죠. 시애틀과 트레이드를 단행을 했습니다. 이 결과에 대해서 조금 이제 이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또 계시고 그동안 좀 정 붙였었던 이 테오스카 에르난데스라는 이제 외야수가 트레이드로 넘어갔기 때문에 저희가 오늘 요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테오스카 에르난데스와 이제 외야수였죠. 우타 외야수인 테오스카 에르난데스를 시애틀에 보내고 이제 받아온 선수는 우한 불펜인 에릭 스완슨 그리고 좌완 유망주인 애덤 맥코를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 테오스카의 트레이드는 이 꾸준히 좀 얘기가 있었던 이 얘기기는 하지만 이 대가로 뭐 플렉센을 내준다 이래가지고 많은 분들이 또 관심을 가졌었던 내용이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사실 첫눈에는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트레이드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올 시즌에도 뭐 부진했다 했지만 뭐 부상도 있었고요. 25홈런에 77타점, 타율도 2할 6푼 7리, OPS 0.807. 게다가 지난해에는 32홈런 116타점 때려냈었던 공격력이 출중한 외야수를 보내고 불펜 받아온다? 요거 좀 약간 이해를 못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일단 FA까지 1년이 남았다는 게 굉장히 컸죠. 그러니까 테오스카가 내년까지는 어쨌든 토론토에 남아있을 수 있지만 그 이후에는 어차피 FA가 되는 상황에서 토론토의 올 시즌 항상 맨날 들리던 얘기 뭐였습니까? 불펜. 좌타가 없다. 이 타선에는 좌타가 없고 우타 빅벤만 있다. 그렇죠. 그리고 불펜이 약하다. 이 두 가지를 어느 정도 고려를 했을 때 중복 자원이라고도 볼 수 있는 테오스카 에르난데스를 보내고 이제 불펜을 보강하겠다. 정확하게는 로마노 앞에서 던져줄 이제 필승 세던맨 역할을 시키겠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제 지난해 게레로, 비셰, 스프링어와 함께 타선을 이끌었던 선수가 테오스카이고 또 32홈런에 116타점. 와, 엄청 잘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지만 사실은 이제 수비가 뛰어난 외야수가 아니기 때문에 올 시즌에도 이 WAR 2.4에 그쳤거든요. 그러니까 이 어떻게 보면 타격 반쪽 선수 그리고 이제 한 1년 남은 선수로 이제 뭐 3년 정도 컨트롤할 수 있는 불펜을 받아왔다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렇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얘기해야 될 게 있어요. 토론토 블루제이스가 뭐 사실 빅마켓은 아니잖아. 그러니까 캐나다에서 정말 많은 인기를 얻고 있는 캐나다의 유일한 이 빅리그 구단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양키스, 다저스, 매츠 이런 초대형 빅마켓 구단에 비해서 돈을 많이 쓸 수 있느냐 그렇죠. 하면은 그거는 아닌 상황이었거든요. 결국에는 테오스카의 내년 연봉 조정 예상액이 1,410만 불에 육박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를 덜어내는 의미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요. 지금 토론토는 이 페이롤이 여기 목급까지 차오른 상황이기는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강을 만약에 더 추가로 한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덜어낸 자리에 채워넣어야 그렇지.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테오스카를 보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여기 추가적으로 뭐 이 데니 젠슨 선수 있지 않습니까? 데니 젠슨 선수도 현재는 이제 포수 트레이드 뭐 모레노도 있고 커크도 있기 때문에 지금 얘기가 슬슬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확실한 필승조가 로마노뿐이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필승조 보강도 역시 필요한 그런 상황이었는데 올해 사실 이제 에릭 스완슨 선수 시애틀에서 굉장히 잘해줬더라고요. 그렇죠. 올 시즌 시애틀에서 53.2이닝 동안 평균 자책점이 1.68이에요. 무엇보다 놀라운 거는 삼진도 30개나 잡아냈었고요. 70개. 70개를 잡아냈었고요. 베이스볼 서번트에서 제공하는 옆쪽에 있는 이 스탯 있잖아요. 각종 타구 지표를 활용한 스탯을 보더라도 다 빨간색이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다 좋았다는 얘기죠. 주무기인 스플리터도 굉장히 위력적인 우한 불펜이긴 합니다. 그렇습니다. 요 선수는 이제 팩스턴 트레이드 때 양키스에서 넘어온 선수이고 불펜 전환에 성공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특히 이제 같이 넘어간 아담 맥코 선수. 요 선수는 이제 시애틀 팀 내 8위 유망주인 좌완 유망주입니다. 좌완 파이어볼러고요. 향후에 잘 성장하면 3, 4 선발급으로 클 수 있다라는 이제 평가를 받고 있고 오버롤 그러니까 45점이라고 하더라고요. 총점으로 봤을 때는 45점이라고 하니까 사실
살짝 조금 애매한 유망주이긴 하지만 이 키우는 거에 따라서 이 잠재력이 터질 수도 있는 토론토가 좋아하는 또 좌완 파이어볼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결과적으로는 이제 제구를 잡는 게 관건이 되겠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 이번 트레이드가 좀 아쉬운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이 토론토의 방향성, 어쨌든 윈 나오잖아요. 그렇죠. 올해까지도 달려보자. 비셋이나 게레로나 이런 선수들 장기 계약 맺기 전에 달려보자 라는 이제 팀 기조와 지금 테오스카 에르난데스 트레이드를 하는 게 이게 과연 맞는 것인가? 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그냥 FA 될 때까지 1년 더 쓰는 게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했거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일단 테오스카 에르난데스의 올 시즌 성적은 사실 지난 시즌 성적은 정말 좋았죠. 일단 32홈런에 116타점에 타율도 3할 가까이를 기록하면서 OPS도 0.9 가까이를 찍었을 때는 정말 실버 슬러거를 실제로 받았고 받을 만큼 타격 능력이 뛰어난 선수였지만 사실 올 시즌에 투구 타저가 굉장히 심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올 시즌 성적만 놓고 봤을 때 비율 성적은 그래 지난해랑 큰 차이가 없다고 치더라도 OPS가 0.8 초반대예요. 그렇게까지 테오스카 에르난데스가 생산적인 선수가 아닐 수도 있다는 저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덧붙여서 얘기하고 싶은 거는 테오스카를 판 이유는 결국에는 페이로를 덜어내기 위해서잖아요. 이 이후에 추가 무브까지 고려해서 평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토론토가 이후에 이 테오스카를 보내고 나서 좌타 외야수, 특히 이제 중견수까지도 가능한 브랜든 니모 선수에게 큰 관심이 있다. 바로 후속 보도가 이어지긴 했었거든요. 그렇죠. 사실 니모에 대한 관심은 이 트레이드 이전부터 꾸준히 있었습니다. 왜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니모가 중견수로서 올 시즌에 모든 세이버 매트릭스 지표에서 플러스급을 기록했거든요. 전문 중견수를 맡길 수 있는 선수일 뿐더러 이 선수의 이 세이버 매트릭스적으로 봤을 때 3할 후반대 통산 출루율 이게 토론토 입장에서는 굉장히 매력적으로 느껴질 것이다. 무엇보다도 좌타자라는 것도 중요하겠죠. 그렇죠. 이제 스프링어 선수가 사실 중견수로 풀타임 수비가 조금 어려운 그런 몸 상태이기 때문에 중견수 수비도 가능한 그런 선수를 일단은 찾아보고 있는 것 같은 토론토의 모습입니다. 일단은 이 시즌 전에 모았었던 뭐 타피아라든지 짐머, 뭐 제키 브래들리 주니어 이런 선수도 이제 다 치워버렸거든요. 외야수 다 비우고 이제 스프링어, 구리엘, 메리필드 이런 선수들만 주전급 외야가 남아 있는 그런 상황인데 여기에서 끝나면 진짜 큰일 납니다. 토론토도 말씀하신 그렇죠. 것처럼 뭐 만약에 니모가 아니더라도 혹은 이제 콤포터라든지 베닌텐디라든지 이런 선수들이랑도 계속해서 좀 연결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콤포토 같은 경우에도 매치 시절에 중견수도 잠시 소화할 수 있을 정도로 수비력이 꽤 괜찮은 편인 외야수일 뿐만 아니라 사실 니모랑 공통점이 많아요. 지난 시즌에 결국 부진했었고 부상도 결국엔 밝혀졌지만 그 전까지의 타격 생산성을 생각했을 때 한번 모험을 걸어볼 만하지 않나 싶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어쨌든 시애틀 입장도 한번 짚어드려야 되겠습니다. 시애틀은 이제 해니거 선수가 나간 우익수 자리를 테오스카로 갈아 끼우면서 오히려 조금 더 공격력 업그레이드에 성공했다라는 평가를 좀 받고 있습니다. 그렇죠. 일단 테오스카 에르난데스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뭐 올 시즌에 기록한 성적이 이제 한계치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사실 지난 시즌 워낙 잘했기 때문에 그렇죠. 타구 지표도 너무 좋아요. 네, 올 시즌 타구 지표도 굉장히 좋았거든요. 만약에 반등에 성공한다면 시애틀의 완전 스틸 트레이드가 될 수도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지금 외야가 윙커, 훌리오, 테오스카에 켈레닉도 있고 카일 루이스 선수까지 있으니까 외야 자원이 아주 풍부해진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애틀 입장에서는 불펜이 진짜 많아요. 올 시즌에 불펜 평균 자책점이 3.33. 그러니까 아메리칸 리그 기준으로 했을 때 4위였거든요. 불펜 자원만 하더라도 시월드, 무뇨즈, 카스티오, 브레시 등등 이제 필승조가 충분한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스완슨이 표면적인 성적은 1점대로 굉장히 좋았지만 이 시애틀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불펜이 풍부하다 보니까 정작 이 위기 상황, 그러니까 레버리지가 높은 상황에서 스완슨을 안 썼어요. 그래요. 제가 기억나는 게 이 선수는 스탯도 좋고 이런데 조금 더 셋업 상황에서 더 위기 상황에서 쓰면 괜찮지 않을까 했을 때 꼭 한 7회쯤에 아니면 선발 일찍 무너져서 한 6회쯤에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과연 토론토로 옮겨와서도 정말 위기 상황에 올라와서 1점대 평균 자책점을 찍어줄 수 있느냐. 앞으로 3년간 쓸 수 있는 불펜 투수이기 때문에 그렇죠. 토론토 입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할 것 뭐 같습니다. 그래도 토론토 입장에서 좀 고무적인 것도 하나 덧붙이자면은 시애틀 같은 경우에서는 그럴 수가 있었죠. 왜냐면은 시월드랑 무뇨즈를 7, 8회, 8, 9회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걸 생각했을 때는 뭐 3옵션, 4옵션 이 정도로 생각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근데 토론토에서는
더 중요한 역할을 맡을 수는 있겠죠.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 스포츠넷 벤 니콜슨 스미스 기자가 이런 평가를 내렸습니다. 오늘의 토론토가 과연 어제보다 나은 토론토일까? 스완스는 엘리트 불펜 투수이지만 불펜보다 35개의 홈런을 때려낼 수 있는 야수가 조금 더 가치 있다고 생각을 한다. 오늘의 토론토는 조금 더 나빠진 것 같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좀 강점, 토론토의 강점이라고 한다면 이제 화끈한 공격력, 타선 아니겠습니까? 강점을 조금 덜어내는 대신에 약점을 보강하겠다는 무브인데 이게 과연 이제 정규시즌에서 통할까?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제 점점 뾰족한 면이 없이 이제 평범해지는 거잖아요. 특징을 잃고 좀 더 이제 평범해지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들 수밖에 없고 또 특히 올 시즌에 262홈런을 합작한 타선이 이제는 지난해 사라지게 되는 거죠. 맞습니다. 사실 여름부터 조금 다소 애매한 무브를 보였었던 토론토 이 프런트였던 것 같아요. 올 시즌 특히 2020년부터 21년, 22년 정말 이 젊은 선수들의 전성기 때 계속해서 달려보고자 하는 의지가 있었는데 이게 서서히 좀 꺾이다 보니까 이런 아쉬운 무브들이 또 나오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요. 어쨌든 다음 시즌 로마노 선수의 앞에서 이 스완슨이 필승적 역할을 해주기를 토론토 입장에서는 바라고 있을 것 같고 시애틀 입장에서는 진짜 지금 뭐 스틸 트레이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만큼 시애틀도 내년에 참 기대가 되는 그런 팀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오늘 이 테오스카 에르난데스 트레이드와 관련된 이런저런 얘기들을 한번 나눠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는 또 어떠신지 이게 양쪽 다 할 말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또 트레이드가 윈윈 트레이드도 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댓글로 많은 의견 남겨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알겠습니다. 저희는 그럼 또 내일 또 다른 컨텐츠로 다시 돌아오겠다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오늘은 이만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